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속도와 진로가 모두 이례적인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대구와 경북도 모레 새벽까지 300mm 이상의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느리게 올라오는 이번 태풍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서 계속해서 시속 14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남해상에 상륙하며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부터 차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현재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의 최대 순간풍속은 시속 90에서 125km로 경북 동해안은 최대 순간풍속이 무려 시속 145km 내외로 보이며 물결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겠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밤까지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400mm 이상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경북 북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기온은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내일 오전 경남 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항시는 흰남노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위험 지역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태풍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이 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습니다. 물이 차올라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119 특수대응단 요원들은 창문을 통해 주민을 구조해 옥상으로 대피시킵니다. 지금 말 보인다. 마을 전체가 침수됐지만 다행히 이곳에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9 구조대가 미리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대와 장비는 위험 지역에 미리 배치하고 산사태 및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시키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포항에서만 76개 마을 2,300여 명을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 행정명령에 꼭 따라주시고 모든 안전수칙을 각자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하천에 쌓인 흙을 퍼냅니다. 이곳은 지난해 하천 범람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잠기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곳 냉천에만 70대가 넘는 중장비를 투입해 준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물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지난해 제철소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험 구간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지난해 범람한 냉천 제방에 대한 보강 공사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냉천과 칠성천 등 지난해 흰남노로 파손된 지역의 주요 하천은 겨우 응급복구만 마친 상태여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포항 동빈항은 태풍을 피하려는 어선들로 가득합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배와 밧줄로 묶어놓았습니다. 해경은 강풍과 풍랑에 대비해 순찰을 하며 밧줄이 잘 묶여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고 발생 지역과 지정된 취약 해역에 해양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상하기 힘든 수준의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해 사례를 보면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량 운행 시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나 도로는 진입하지 말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절대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바닷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들도 태풍 북상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긴급 대피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경주시는 산사태 취약시설과 태양광 발전 설비 등 피해 우려 지역 800여 곳을 점검했고 침수나 붕괴 위험 지역 주민 139가구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장소와 차량 배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 덕동호, 안개저수지, 왕신지 등 노후 저수지 예찰을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하류 주민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영덕군도 강구면 배수펌프장과 빗물 저류시설, 고지 배수터널 등 14개소를 긴급 점검했고 대형 양수기 23대를 상습 침수 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강구항 수위 상승에 대비해 어선 피양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울진군은 관내 7개 해수욕장에 대해 어제부터 11일까지 임시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교육기관들도 분주히 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큰 산사태가 발생했던 포항 용흥동 대흥중학교는 1년이 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데요. 박성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시 용흥동의 한 야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차된 차량들이 순식간에 파묻히고 학교 바로 뒤 부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진단은 괜찮다고 학교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약간 부모 입장에서 걱정은 좀 돼요. 학교 다니는 게. 1년이 지난 뒤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작년에 설치해둔 방수포를 저렇게 봉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낡은 방수포를 보수하고 배수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600mm 풀용관을 묻을 계획이고요. 그다음 위에다가 침사지, 그러니까 물이 흙하고 같이 내려오면은 흙은 바닥에 깔아앉고 물만 나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직후 1년 뒤인 올 6월까지 완전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구 공사는 공사를 마치기로 한 6월에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며칠 전 집중호우로 다시 흙탕물이 쏟아지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집에 오지 말라고 그날. 그래가지고 또 이번 태풍 또 오면은 이게 너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경북교육청은 완전한 복구를 위해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공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일반 설계로 진행하다가 전문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특허공법을 진행하다 보니까 특허공법에서 그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조금 시간이 지체돼요. 경북교육청은 현재 안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40% 진행됐으며 오는 10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폭염과 함께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며 벌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자세를 낮춰서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접촉했을 때는 머리를 감싸고 신속하게 벌집으로부터 20m 이상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2020년 800여 건에서 2021년 900여 건, 2022년에는 1,2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사고의 70%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산지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공공비축용 산물별을 전량 인수하며 시장 경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올 수학기까지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의 한 농협 창고입니다. 지게차로 원료곡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인데 창고 대부분이 비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보유 물량은 3,400톤이 넘었는데 현재 재고쌀은 1,160톤입니다. 한 달에 520톤 정도 출하하는 것을 감안하면 2달치가 조금 넘는 겁니다. 그로선 약 한 34% 정도 감량을 시키겠습니다. 작년에 하도 애먹고 해가지고 원래 많이 빨리 처리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산지 재고가 줄어들면서 쌀값은 5월부터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0kg으로 환산하면 18만 8,880원입니다.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을 사들인 정부는 지난 6월 말에도 산물벼 12만 8천 톤 전량을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쌀 재고를 더 줄이는 동시에 비축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쌀값은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농림장관이 밝힌 80kg의 쌀값 20만 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시장 경례에 힘입은 쌀값 오름세는 생산 조절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모바일 앱으로 교통과 숙박, 맛집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경주로 온 앱을 다음 달 13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앱 출시를 앞두고 경주시는 어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어 경주로 온 소개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주로 온은 통합 관광 플랫폼을 통해 교통과 숙박, 맛집 예약 등을 할 수 있고 주민 사업체 누구나 상품을 앱에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찾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공공형 놀이터가 처음 문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그물 위를 뛰어노는 아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영상 속 캐릭터에 공을 던지는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집중합니다. 재밌는 게 저기 위에는 거미줄이고 그다음 재밌는 게 저기 방방이에요. 2주간 시범 운영을 하고 지난달 25일 문을 연 대구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이곳은 36개월부터 8살의 어린이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1,6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직원도 상주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요원 4명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모두 3,700여 곳, 14세 이하 유소년은 25만 3천여 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1개당 71명꼴입니다. 그마저 약 60%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외부인 이용을 막는 곳이 많습니다. 놀 공간은 진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에도 애들 놀이터가 이제 지어지다 보면 좀 협소하게 지어지고. 더 큰 문제로 꼽히는 건 지자체의 연간 2차례 점검만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곳을 많이 찾아보고 이런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뭐 아니면은 뭐 키즈 카페 같은 데 그냥 이제 가고. 초저출생 시대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하면서 경북 지역 체험관광 프로그램 일정도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스카우트 대원 3만 6천여 명은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충남 등지로 이동했는데 태풍 카눈의 북상 경로상에 위치한 경북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경상북도는 안동과 경주, 포항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오는 12일 잼버리 대회가 끝난 뒤에는 독일과 스위스 대원 500명이 경주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에 참가하고 체코와 우루과이 대원 120여 명은 안동에서 관광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속도까지 느린 이번 태풍,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남해상에 상륙하며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부터 차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현재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의 최대 순간풍속은 시속 90에서 125km, 경북 동해안은 최대 순간풍속이 무려 시속 145km 내외로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밤까지 세찬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경북 서부 내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경북 북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매우 강한 돌풍과 함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5m에서 최고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열대야 보이며 아침 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은 아침 기온 25도, 문경은 24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강풍과 높은 파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고요. 당분간 매우 많은 비와 바람에 대한 태풍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